왜 당신은 변화 앞에서 멈춰 서게 될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핑계들. 지금이 아니야. 좀 더 준비가 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200년 전, 조선에 이런 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들과 기득권층의 극심한 견제를 받으며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간 동안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변화를 추구했고, 결국 500여 권의 책을 써내며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약용이 보여준 변화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 더 중요하게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18세기 말 조선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분제는 경직되어 있었고, 관료들은 부패에 찌들어 있었으며,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조상의 법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며 선상 유지에만 급급했죠.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은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신분제를 완화하고 토지 제도를 개선하며 실용적인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801년, 정약용은 천주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죄목으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나이 40세. 한창 활동할 시기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관직도 박탈당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괜히 변화를 추구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살 것을 왜 나섰나라며 자책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신의 철학을 완성시킬 기회로 삼았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의 정약용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아침에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농사일을 도우며, 밤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18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사구시, 즉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사상이었죠. 실사구시란 무엇일까요?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지식만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농업의 실제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집성이라는 실용적인 농업 지침서를 썼습니다. 또한 지방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직접 목격하고는 목민심서라는 지방행정개혁서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식 변화 접근법입니다. 머릿속 상상만으로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정약용의 사례를 통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이에 맞지 않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발목을 잡죠. 세 번째, 우리는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돈을 모으고, 좀 더 경험을 쌓고. 하지만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체득한 변화의 지혜를 3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유배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죠.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원, 환경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정약용은 거대한 개혁을 한 번에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 교육, 농업 기술 개선, 지역 분쟁 조정.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저작들로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핵심입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한 번 성공한 방법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를 체계화해서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정약용의 철학을 현대 직장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싶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라며 새로운 업무를 피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으로 접근해 보세요. 먼저 그 업무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작은 프로젝트나 스터디를 통해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둘째, 직장에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을 때. 정약용처럼 현실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세요. 막연한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로 시범 운영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세요. 셋째, 이직이나 창업을 고민할 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선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능력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 중 하나는 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봤죠.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밑바닥을 경험해봤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사례를 보면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처럼 현실적으로 접근하되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다르게 살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새로운 업무 자료를 읽어보세요. 점심시간에 평소 가지 않던 곳에서 식사를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평소 보던 TV 대신 새로운 책을 펼쳐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의 작은 일상들로 결국 조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가 된 것처럼 말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꾸준히 개선해 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200년 전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혁신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약용 같은 혁신의 용기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